첫 번째 가보죠. 예, 해뜰날 송대관 별세. 자, 오늘 가장 놀라셨을 뉴스입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 별세 소식. 고인이 지난 1월 중순 전국 노래자랑에도 출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별세라뇨. 네, 송대관 씨는 오늘 오전 향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고인의 유족에 따르면 전날 송대관 씨는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서 서울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족은 얼마 전에도 송대관 씨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호전돼서 퇴원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5년 전 담도암을 앓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도 전했는데요. 이 송대관 씨 아내는 그동안 많이 아팠었는데 치료가 잘 됐다. 그런데 갑자기 안 좋아졌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고인이 정말 많은 히트곡을 남기셨잖아요. 맞습니다. 1967년도에 데뷔를 했지만 가장 아는 노래는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그 기억나실 겁니다. 75년도에 대박을 터뜨리고 그 해에 가수왕에 오릅니다. 노래가 많습니다. 정 때문에, 네 박자, 유행가, 차표 한 장, 히트곡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태진아 씨도 상당히 슬퍼했고요. 예. 또 현숙 씨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다라고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소개한 그 해뜰날, 이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 노래냐. 지난 1982년 미국 빌보드 차트 6주간 1위를 했던 팝송이 있는데요. 그 노래가 해뜰날을 그냥 베꼈다는 논란이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자, 이 노래가 무려 빌보드 6주간 1위를 했습니다. 당시 표절 논란에도 이 고인은 그냥 쿨하게 웃고 넘어갔다는 일화도 있죠. 자,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우리 동네 금쪽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깔모자 쓴 눈사람 앞에 나타난 금쪽이 어린이, 주변을 경계하고 얼굴에 냅다 퍽퍽 왕펀치를 날립니다. 예, 세상에, 아예 눈사람 머리를 그냥 뽑아가지고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놓고는 발로 쿵쿵 부셔. 이 분노 아직 안 풀렸어. 자, 몸통까지 이제는 뽑아내가지고 내동댕이를 치고 발로 또 꾹꾹이를 하고 있어요. 애가 벌써부터 저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면 혹시 학원 많이 다녀서 그런 건가? 교수님? 네, 일단 제보하신 분은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기분 전환도 할 겸 눈사랑을 만드셨는데요.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눈, 코, 입도 예쁘게 만들고 또 이제 숟가락 갖다가 이제 손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꽃갈도 씌우고 이래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그러고 거기서 막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뿌듯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바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눈사람이 저렇게 다 처참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옆집 사장님께서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CCTV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이제 눈사람을 다 부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부신 사람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이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고 충격도 받으셔서 더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저 아이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또 눈사람을 대상으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에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학원 많이 다녀서 열받아서 저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개업전 날벼락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흰색 트럭이 주목하세요. 자, 잘 가다가 갑자기 백스텝을 밟더니 스톱! 계속 백스텝. 스톱합니다. 자, 이런 어딜 가나 하고 봤더니 저 양반이 내려가지고요. 한 애견 카페 앞에 차를 정차하고는 트럭에서 뭘 하나 실었어. 또 실었어. 아이고, 어디 보자. 왕건이를 하나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실어. 어디 보자. 또. 안 들고 가네. 자, 트럭에 저 양반
어이, 다음에 또 오지 뭐. 그렇게 하듯이 유유히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아, 택배 훔치려고 굳이 후진까지 쓸데없이 정성이 갸륵하다 진짜. 네, 제보자는 경북 구미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카페로 받은 택배 몇 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택배 기사가 보내준 사진에는 분명히 택배 박스가 여러 개였는데 출근하고 와서 보니까 좀 큰 상자 여러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카페를 지나가던 한 트럭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카페에 주차를 했대요. 이 운전자는 나이가 꽤 있는 어르신으로 보였는데 트럭에서 내리더니 주로 큰 상자들, 비싼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훔쳐간 물건들을 합치면 약 200만 원 상당이라고 아이고. 하고요. 도난당한 물건들은 주로 강아지 물티슈, 강아지 옷, 강아지 간식 등이라고 합니다. 이 카페 안에 애견용품 가게를 곧 열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트럭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뭘 특정하기가 어려워. 저기 번호판 보이는데요?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애견용품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자기가 개도 아닌데. 간식 혹시 자기가 먹는 게 아닐까요? 개 간식인데 개용품을 이제 가져가 버렸어요. 아마 알고 가져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자로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것을 어떻게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중고 트럭도 찾아보고 뭐 카페 고물상까지 다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택배 절도범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하고요. 7개월 동안 이 카페 운영을 하긴 했는데 택배를 항상 저렇게 받았대요.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애견 용품샵 오픈을 지금 해야 되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주문을 해서 받았다고 하고요. 다만 소식을 들었던 거래처 사장이 서비스를 좀 줬다고 합니다. 그게 위안이 되는데 만약에 저 아저씨, 예. 나이 든 아저씨, 어. 절도범, 어. 저 사람 잡히면 예. 정말 그 질문하고 싶다고 어떤? 합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는 질문. 아, 이제 왜냐하면 제보자님이. 개 거만 가져가니까. 아. 개 거를 알고 가져갔는지. 밖에 뭐 개 거로 안 써 있거든요. 예. 강아지 용품만 가져갔거든요. 어. 강아지 간식 먹을 것도 아닌데. 그거 질문 꼭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가져갔는지 모르고 그냥 가져갔는지. 자, 다음 이어가죠. 민폐도 가지가지입니다. 자, 흥이 넘치는 민폐 취객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가벼운 스텝을 콩콩 밟으며 등장한 남성. 저 뭐야? 주차 금지 입간판? 오늘 밤 댄스 파트너는 바로 너! 아하, 야, 지금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턴! 국빈관 나이트 좀 다녀봤나요? 자, 잠시 후에 막 흔들더니 획! 획 버리고 파트너를 저렇게 내동댕이 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팀장님, 왕년에 댄스 좀 땡겨 보셨지 않습니까? 저 양반 폼이 좀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 제보자는 부산 동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치킨집에 나와봤더니 그 가게 앞에 저렇게 붉은색의 주차 금지 입간판이 떡 있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왜 있을까 싶어서 이거 뭐지? 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예. 그 가게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저 입간판을 들고 사뿐사뿐 그리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춤췄던 거예요. 아마 저 입간판을 파트너로 댄스 파트너로 생각해 춤췄던 것 같은데 춤을 췄으면 잘 모셔야 되는데 끝나온 뒤에 한바탕 춤을 춘 뒤에 저걸 집어 던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저거를 같이 지나던 일행이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은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저 입간판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참 재밌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SNS에 공유를 했는데 저 입간판을 던졌지만 실제적으로 가게는 피해를 보질 않았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저 입간판의 그 주인을 찾아줬기 때문에 한 겨울밤에 댄스 파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공원. 벤치 앞 어르신의 손길이 막 바쁩니다. 이건 마치 영화 가위손 주인공 마냥 강아지 털을 쓱쓱 쓱쓱 엉덩이도 쓱쓱. 자, 엉킨 털도 야무지게 싹싹. 자, 하지만 벤치엔 이미 개털 한 뭉탱이가 두둥. 바닥에도 우수수. 자, 박 변호사님. 예. 제발 좀. 제발 좀. 대구에 있는 저분 집 아니에요. 한 공원입니다. 공원에서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정차 중에 저 모습을 목격합니다. 공원에 웬 사람이 강아지 이제 쓰다듬거나 이런 모습인 줄 알고 보니까 뭐가 우두두두 떨어지는 게 보니까 빗질을 하는 모습이에요. 빗질을 하면서 하는데
개털이 보니까 보통 개털이 아닙니다. 그럼요. 뭉텅이가 아. 우두둑 떨어지는데 옆에 공원에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내 개가 더 중요해, 내 개털 뽑아야 돼. 계속 개털을 뽑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자세히 보니까 아니, 어르신이 개털을 뽑는 게 아니라 빚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빚다 보니 개털이 뽑으면 뽑히지. 학대죠. 예. 예. 아프지요. 예. 개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 빚는 모습을 보니까 잘 빚는 거예요. 상당히 잘 빚어서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고 느꼈고요. 어쨌든 간에 사건 반장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요건 반드시 좀 제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족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요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강아지 털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요즘 결혼은 이런가요? 아,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에게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언제 소개해 주려나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번 설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비 며느리와 같이 카페도 가고 놀러 갈 생각에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부모님은 노후 대책도 다 돼 있고 결혼 자금도 꽤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남편이 아직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도 않고 팍팍 지원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인지 여자친구가 아들한테 결혼 후에 노후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확답을 시부모님께 직접 듣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결국 아들과 남편이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아들은 결혼 지원이 어려우면 이거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듣고 있자니 속도 상하고 자괴감까지 들었어요. 돈은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선을 긋는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결혼 허락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해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엄마만 서운하고 엄마만 속상해. 난 어떨 것 같아. 제일 속상하고 모냥 빠지는 건 나야 나. 다혜 걔가 유난히 속물이어서가 아니라 요즘 세태가 그렇다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 결혼할 때 크게 도움도 못 줄 거면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줘야지. 아 그리고 내가 어련히 알아서 도와드릴까. 아 뭐 그 약속 그 말로만 하는 게 대수라고 동그라미. 이 우리 팀장님 혼자 소수 의견을 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엄마입니다. 그래 별 볼 일 없는 부모라서 죽을 죄를 지었다. 지훈이 이놈의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예비 시부모한테 와서 노후 지원 안 해도 좋다는 확약을 받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야 니들끼리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쳐도 그걸 대놓고 약속을 하라니. 그런 말 듣는 엄마 아빠 심정 생각도 안 하냐 이 불효막심한 지훈이 이놈아 X. 죄송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아, 네. 저도 딱 지금 얘기하신 그 얘기인데 이 얘기를 넌지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벌이도 뭐 이렇게 넉넉지 않은데 부모님까지는 못 드릴 것 같아. 결혼 전에 오빠가 좀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부모님한테 확약을 받아오라는 거는 결혼을 해서도 짐이 절대로 되지 말라라는 거의 그 뭐 선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결혼해서 정말 벌써 그 듣기만 해도 이미 거리가 확 느껴지고 솔직히 좀 정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 같아도 지금 결혼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물론 뭐 법적인 효력도 없을 뿐더러 뭐 부양 의무가 이제 필요하다면 부양 의무를 져야 됩니다. 뭐 확답을 또 확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력이 없긴 없는데 지금 이 여자친구 원하는 게 예. 직접 와서 시부모 듣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쵸.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뭐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뭐 넌지시 해도 그것도 문제인데 직접 와서 어쩌면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야, 그래. 자, 백대 아나운서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아니 이 사연자 부부가 만약에 로또라도 당첨이 돼서 정말 노후 이상으로 돈을 얻게 되면 그때는 이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사연자 아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서 그냥 노후 준비 잘 된 시가를 만나라고 하시고 단호하게 반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팀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실까? 지금 박 교수님이나 박 변호사님 그리고 백다의 아나운서 말이 맞기는 맞는데 예.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를 봉양을 했어요. 어. 지금 사람들은 부모 봉양을 절대로 안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자기들이 살아가고 부모를 안 도와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애들이 부모한테 손을 벌려요. 결혼해도 부모한테 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부모한테 피해를 줘요.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노는 내가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 딸들이 나한테 손 안 벌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거 결혼 축하하고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뭔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 네. 아니 뭐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그럼 너희도 나도 너네한테 짐이 되지 않느니 너희도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뭐 그쵸. 달라 그러지 마. 어. 이 얘기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 갑자기 일리가 있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 며느리 될 아이나 이 아들이 또 좀 둘 다 좀 예. 그런 뭐 말씀이 뭐 100%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요청한다는 게 맞습니까? 요청을 한다는 거는 부모님한테 대목옷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김용성님 허락하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드림 그린 M님 부모 돈 받을 생각 말고 둘이 벌어서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YYYY님은 노후 준비 안 되면 부모도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